오늘은 이미 현대기아차를 타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자니 차주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부품 수급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국산차 수리가 수입차만큼 오래 걸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기아차 수리 기간 현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부품 수급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현대기아차한테 수리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차주 개인 단위로 보면 현대기아차를 사는 이유이기도 하죠. 부품값도 저렴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뭔가 수리가 필요하면 부품 수급도 빨라서 당일 수리가 된다는 게 강점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입차를 사고 싶어도 국산차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으로 여겨주기도 했는데 사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보면 웬만하면 현대기아차잖아요. 버스나 택시는 특히 빠른 수리 기간이 생명이고 그래서 현대기아차 비율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만 갖고 있던 장점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차랑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리 기간까지 수입차랑 비슷한 수준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이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한 정비 업체의 4월 기준 부품 결품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25일에 입고된 아반떼 AD의 알루미늄 휠 수급이 아예 미정인 상태라고 하고요. 올해 2월 16일에 들어온 아반떼 AD의 에어백 모듈도 수급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들어온 산타페의 라디에이터 그릴도 수급 미정이고 신형 K3, K5, K8, 신형 아반떼, 신형 그랜저의 범퍼, 이런 게 모두 부품 수급 불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면 신차 대란이 꽤 많이 좋아졌잖아요. 출고 대란 전에도 부품 업체들은 똑같이 부품을 만들어놨을 텐데 출고 대란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이 정도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국산차 당일 수리가 옛말이 되고 있고 인기 차종 범퍼 수리 기간만 3개월이라고 하잖아요. 범퍼 같은 건 특히 반도체에 영향도 없는데 왜 이러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차만의 문제가 아니죠. 무상수리나 리콜 대상인 차들도 수시로 나오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부품이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발단 자체는 코로나랑 반도체 수급난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산 부품 공급 같은 게 중단되고 국내 공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부품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완성차 공장도 중단되고 이러다가 이게 반도체한테까지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대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공장도 시도 때도 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공급은 안 되는 와중에 수요는 몰리니까 대기 기간이 1년은 기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완성차 공장이 멈췄다는 거죠. 완성차 공장이 멈추고 신차 출고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 소리는 결국 부품을 조달해주는 협력 업체들은 일감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또 부품은 안 나가고 여기에 또 어떤 게 겹치기 시작했나요?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것도 부품 회사들한테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왜냐면 부품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부품 회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2013년부터 국내 자동차 1사 부품 수가 계속 줄어왔는데 2020년쯤에 확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 300개를 조사한 결과 매출 비율도 내연기관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4.3%에 달하고 전기차량 자율주행 관련 부품은 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부품 자체도 문제지만 자동차 산업 전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1차부터 3차 부품사까지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부품 수급 감소랑 신차 출시가 맞물리면서 부품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차 수요 대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사전 계약 대수, 일주일 계약 대수, 출시 이후에는 첫 달 판매량, 3개월 판매량, 1년 판매량, 이런 게 모두 실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그 차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결정하니까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협력 업체한테 신차 부품 위주로 생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품 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정 차종 부품은 특정 회사가 거의 독점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차 출고 대란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품 수요는 지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속 쌓이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신차 위주로 부품 수급이 진행되면서 구형차들의 부품 수급에만 차질이 생기는가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차 부품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신형 아반떼나 그랜저도 범퍼 수급이 불가한 상황이고 K8 같은 차들도 범퍼 수리 기간만 3개월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차주들한테만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차원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협력사랑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쉬운데요. 지금 중소협력사 입장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협력사 같은 뿌리 기업부터 붕괴될 거고, 오늘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들고 1년이나 지나야 받는 세제 혜택도 의미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도 결국 피해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협력사들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부품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거니까 작년처럼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당연히 타격을 줄 겁니다. 심지어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선박 건조 현장도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제조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깊게 토론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 이건데, 흔히 하는 말 있죠.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후려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과격해서 그렇지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자금 사정이 얼마나 나을 것 같냐는 질문을 중소기업한테 했더니 악화될 것 같다고 대답한 곳이 34%에 달했고요. 중소기업한테 현재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90%를 넘겼습니다. 이게 문제란 겁니다. 현대기아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기존에는 빠른 수리 기간이 떠올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건 저렴한 부품값이죠. 이게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반도체 수급난 이런 걸 다 겪었어도 자동차 회사는 최대 매출과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한국 제막을 르노코리아도 흑자 전환을 몇천억 단위로 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오늘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쪽만 집중해서 보자고요.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평균 자동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품값은 저렴하대요. 이 소리는 차 가격은 올랐는데 부품 협력 업체가 받아가는 돈은 비슷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실제로 자동차 부품사 적자 업체 수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119개 정도였던 게 2020년에는 190개에 달했고요. 2021년에도 172개사가 적자였습니다. 지금 부품사는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하냐면 돈이 안 되는데 왜 만들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요한 부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수를 보면 내연기관 엔진 부품사는 계속 줄어들고 친환경차 부품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래차 부품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냐는 질문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대답한 곳이 35%,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39%에 달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8%,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게 1%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부품 회사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미래차 부품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부품 조달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미래차 부품을 준비하려면 개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걸 내연기관차 부품 매출로 충당해야겠죠. 그런데 부품 가격은 차 값에 비해 오르지를 않으니까 준비가 되겠냐고요. 이러니까 작은 협력업체들은 새로운 준비, 심지어 현상 유지조차도 버거워지는 거고 모비스처럼 큰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부품값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또 협력사를 생각한다면 부품 가격이 저렴해도 되는 건지, 또 한편으로는 차 가격은 그렇게 올랐다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부품 가격은 그대로라 쳐도 차 가격이 올랐다는 건 자동차를 만드는 원재료와 부품 가격도 올랐다는 건데 왜 협력업체들은 계속 힘든 건지, 이런 의문도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부품값을 올리자니 소비자들은 반발할 거고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한창 GM 군산 공장 폐쇄가 이슈일 때 현대차 2차 협력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이슈가 꽤 컸습니다. 이 당시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게 전속 거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를 A 회사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 A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현대차한테 범퍼만 납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대차랑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품 회사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현대차의 모든 범퍼를 수급하다 보면 다른 부품을 만들 여유도 없고 다른 자동차 회사랑 협력할 수 있는 여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가 협력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 이 부품 회사도 끝난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랑 손을 잡으면 된다. 20년 동안 현대차 범퍼만 만들어 놓은 회사가 다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왔을까요?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속 거래를 하는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뚫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갑이 되고 부품 회사는 자연스럽게 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이상 부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잘못 말했다가 전속 거래가 끊기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최근부터 심해지기 시작한 부품 수급 문제랑 이로 인한 수리 기간 문제, 이걸 단순히 부품 수급 문제로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렴한 부품값, 이로 인한 부품사들의 감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품 공급이 줄어드는 와중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한창 이 전속 거래가 이슈일 때는 자동차 회사가 약속한 물량도 안 지키고 기술을 탈취해 가거나 운반비를 후려치고 단가까지 내려버린다거나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끊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요즘도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5년 전에 나온 소식이니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품 회사가 위기면 완성차 업체도 위기가 올 수 있고, 완성차 업체까지 위기가 오면 산업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고, 이 피해는 결국 가격 상승이나 추고 대란, 부품 대란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라서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